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오늘은 군 초급 간부 재무 설계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군인들의 봉급과 수당, 그리고 현금 흐름, 또 통장 관리, 또 군인을 위한 예금, 적금, 또 보험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투자 설계 부문입니다. 투자 상품도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군인도 뭐 예적금만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이강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봉급, 수당도 무려 뭐 18가지 저도 놀랐는데 이제 전체적인 현금 흐름, 또 금융상품, 보험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투자의 이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했을 당시에 좀 투자에 대해서 알았다면 훨씬 더 윤택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 투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고 낯설었고 좀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야입니다. 단순저축, 강제저축, 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폰뱅킹 등이 활성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지역 단위의 뭐 특정 은행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단위 농협, 네, 거기가 유일했습니다. 거기에 그냥 적금하는 게 강제저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오늘 투자 설계 이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사실은 요즘 금융 사기도 노출되기 쉽고 투자를 또 잘못해서 이제 정말 고생하면서 나라 지키면서 이제 모은 돈을 다 한순간에 이제 날릴 수도 있고 하니까 투자에 대한 이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시작을 하시죠.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선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투자라는 건 원금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정 가격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비쌀 때 들어가면 당연히 손해고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소부화 잘 아시죠? 이 거위가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짜리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소우화에서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 되겠죠. 네. 현대 사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경매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하고 이선호 전문가님이 거위를 한 마리씩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짜리 황금알을 낳고요. 수명은 불사조여서 무제한입니다. 무한으로 살아갑니다. 네. 근데 지금 저한테 반드시 파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팔 수는 없습니다. 아, 네.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저한테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지금 네, 급전이 1,000만 원 이상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제가 얼마를 드리면 우리 사회자님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최소 10년치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10년치. 네. 뭐 1억밖에 안 되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싸게 드리는데. 네. 네, 이선 전문가님. 네.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40대니까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 이상의 삶을 고려한다면 최소 뭐 50년은 좀 빨대를 꽂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5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싶습니다. 군 셰프 사회자님과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가격을 현실적으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100억까지 부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100억이면 저보고 1,000년 동안 1,000년 대대손손으로 이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만약에 오늘 은행의 이자가 예금 이자가 4%라고 가정한다면 적정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걸 살아가는 동안 혜택을 나는 얼마나 볼 거냐.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4% 정도면 이제 1년에 이제 1,0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10년이면 1억인 거고. 이제 한 2, 3억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밑에 정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2억 5천만 원의 가격이 적정 가격입니다. 왜냐면 2억 5천을 오늘 은행에다 맡기면 4% 이자를 받으면 1,000만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꺼냈으면 다시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4%가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매년 1,000만 원씩 꺼내 써도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해주신 사회자님께서 2억에서 3억 사이가
정확하게 오늘 현재 시가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할 때 조금 이제 재밌게 진행을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사고 있는 투자하는 상품들이 적정한 가격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수익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지만 실제로 재무 설계에서 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딘가 다시 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는데 내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거고 그게 투자 기간, 그 다음 혹은 내가 자동차를 살 건지 혹은 내가 노후 준비를 할 건지 투자 목적과 그에 따른 감당 가능한 손실 세 가지를 먼저 판단하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수익률을 쫓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투자 기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이내 굉장히 초단기로 투자해야 될 때는 파킹 통장이라고 부르는 CMA나 MMF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3년은 예적금과 채권형 펀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중기는 3에서 10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중기 채권, 그 다음에 펀드나 저축보험, 10년 이상을 생각하셨을 때는 인덱스 펀드나 장기 채권, 변액보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기간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거뒀을 때요, 대부분 또 수익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상품들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만 있을 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세금도 있고요. 우리가 또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군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진급을 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서로 내가 돌려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더 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절세 상품이 또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 영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군인들도 하여튼 근로소득이니까, 네. 공급이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이 IRP 계좌를 통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내시고 나서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 한도는 900만 원까지고 5,500만 원 이하에서는 16.5%, 5,500을 초과하시는 경우 13.2%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절세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여기도 군인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먼저 채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채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 부분들이 있는데 채권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1년 뒤에 만기가 되는 채권에 투자하시게 되면 현재 예를 들어서 1%짜리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만약에 내일 5%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저는 손해겠죠. 왜냐면 내일 빌려줬으면 5%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빌려주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4% 손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96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높은 금리인 10%로 빌려줬는데 내일 5%로 떨어진다고 하면 오늘 빌려줘서 5% 수익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에 5% 수익을 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 곱하기 투자 기간을 하시면 됩니다. 1년이면 곱하기 1, 10년이면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굉장히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10년 같은 경우,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 경우들이 많아서 채권도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하면서 시장 금리 상황을 판단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대부분 삼성전자나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선호 전문가님, 네. 표에 보시면 우리가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제가 10년 단위로 해서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단 표를 보니까 저는 사실 주식 투자에 굉장히 좀 무지한 편입니다. 네,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표만 봤을 때 파란색 음영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네. 목표를 보시면서 네. 삼성전자 역시 삼성전자 투자하면 투자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우려하는 게 빨간색 음영입니다. 빨간색 음영은 이 시가총액 상위 10등 안에서 밀려난 종목들이고요. 보시면 비율이 밀려난 종목은 9개고 보통 살아남은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보다도 현재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예외 케이스고요. 우량주에 투자하셔도 저는 90% 이상은 손해를 보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군인의 어떤 특별 공급, 군인 복지 기본법에 의해서 요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특히나 부동산에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따로 받는 게 있습니다. 군인 복지 기본법에 의해서 특별 공급 우리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듯이 군인들만을 위해서 따로 특별 공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군인분들의 그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좋은 입지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을 청약하시는데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생애 한 번 딱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엔드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일단 지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자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복무 기간에 따른 그 점수 차등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좀 획득 점수는 좀 상회할 수 있어도 어찌됐든 지원은 할 수 있다. 아니 이제 군인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인 연금을 수령하고 전역하는 비율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전역해서 다른 뭐 제2의 경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도 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이제 군인 그 연금 충족할 때까지 10년이 더 남았지만 어쨌든 내 집이라도 이렇게 특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군인공제회에서 특별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는 일반적인 모든 청약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군인공제회도 자체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인공제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특별 공급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민간 건설업체 통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분양의 TO를 이쪽 군인들 대상으로 일정 부분 TO를 좀 할당을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 일반 뭐 민간에서 분양 청약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주택을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성호 전문가님, 네. 집이 비쌀 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뭐 떨어졌을 때 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네. 집값이 항상 낮게 돼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팔 때는 높을 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높습니다. 수요가 적을 때 가격이 낮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가격이 높을 때 수요가 많고요. 가격이 낮을 때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만나시는 분들이 나는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가격이 쌀 때 사고 높을 때 팔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걸 반대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조금 반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현장에서 군인들 상담했던 케이스들 가지고 이제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를 또 말씀해 주실지 저도 참 궁금한데 한번 시작해 주시죠. 모델 포트폴리오는 우리 사회 초년생 그리고 초급 간부 이제 막 인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투자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에 올인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월급 200만 원 정도, 월급 180만 원에 수당 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우리 초급 간부님들께서는 대부분 주거가 지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로 저축하시고 50만 원 생활비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투자 ETF에 30만 원, 청년 희망 적금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또 50만 원 적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중은행에 있는 군 우대 적금,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 그다음 주택청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위험관리,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처음에는 현금 흐름 관리를 굉장히 잘 통제하는 게 우리 1년 차에서 2년 차 동안에 꼭 학습하셔야 될 재무설계 중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제 본인만의 이제 이 봉급 급여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 현금 흐름 관리에 중점을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차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봉급이 상승하면서 연말정산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만기 2년짜리 적금 상품들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처음으로 목돈을 운영하는 예금성의 상품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셨던 청년희망적금이라든가 군우대적금 같은 경우에 만기가 도래할 때 단기 채권이나 군인공제 목돈 수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금성 상품 목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절세하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절세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5년 후의 모습이 되게 되면요,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데요. 적금에 모여있는 돈이 5,160만 원, 예금에 모여있는 돈이 5,3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에 1억을 모으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억도 중요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비상예비 자금까지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균형 잡히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5년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그다음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운영하셔도 모델 포트폴리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무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시드머니 1억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5년에 1억 만들기, 이게 어떻게 상담을 해보니까 직접 관리해 보시고 하니까 가능한 얘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 굉장히 보시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건데요. 우리 처음에 1편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분들은 봉급도 있지만 많은 수당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수당들을 충분히 관리를 잘 하시면 누구나 5년에 1억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순호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 정도 목돈이 모이면 이제 예를 부동산이라든지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또 군생활 하는데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부들의 임무는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를 통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거든요. 그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제 자꾸 번외로 제가 다른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러한 돈 관리인데, 이게 전문가의 컨설팅 없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미스 상황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 이번에 초급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 특히나 재무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좀 원활한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군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배양되고 복무 염증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사회에서 초급 간부들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좀 다루다 보니까 좀 많이 사기가 저하됐을 것 같은데요. 군은 사기 집단입니다. 사기를 먹고 또 사기 악량을 통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집단인데, 생각보다 이런 수당 등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복무하는 여건과 환경과 뭐 시간 대비 정말 애국 열정페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던데, 그게 뭐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선택을 한 직장이거든요. 직업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군생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순호 전문가님도 10년 이상 이제 장교로서 장기 복무를 이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우리 또 이강현 전문가님도 군 생활을 장교로서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현재
컨설팅을 이미 많이 해오고 있고 또 금융경제 교육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소감이랄까 아니면 각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7년 동안 장교로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끝났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과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제 실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후배 간부님들께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군 초급 간부 재무 설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침 이제 군인 공제회 프로젝트인 초급 간부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회사가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 대기업 공기업 여기서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인 직업 군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컨설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